아! 다쳤네. 이럴 때를 위한 연고. 이거 뭐야, 잘못 샀네. 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상처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찰과상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어디 넘어져서 다치고 까진 그런 얕은 상처들 있잖아요. 집에서도 충분히 케어가 될 것 같은 이런 가벼운 상처들, 보통 다친 자리에 연고를 바르고 그 위에 밴드를 붙이죠. 그 중에 오늘은 연고편입니다. 뭐에 찔렸거나 베었거나 아니면 찢어진 것 같은 그런 상처들은 병원을 가보셔야 해요. 집에서 그냥 보시지 말고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후시딘, 마데카솔, 에스로반,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비교해 볼까 하는데 요 셋 모두 기본적으로 항생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상처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항생제를 사용한다는 건 결국 균을 잡기 위한 건데, 이런 피부 다쳤을 때 피부에 있는 균 감염, 이걸 잡는 데는 항생제 연고가 먹는 항생제보다 훨씬 나은 경우가 많아요. 원하는 부위에만 항생제를 강력하게 팍 때려볼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게 보였다면은 바퀴약, 뿌린 스프레이 같은 걸로 바퀴를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바퀴가 안으로 어디 들어가서 숨어버리면 뿌리는 약 가지고선 효과가 없고, 뭐 연막탄 같은 그런 거나 아니면 붙이는 바퀴약 같은 걸 사용해서 바퀴를 쫓아내거나 죽이게 되죠. 항생제 사용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이 침투할 수 있을 정도라면 바르는 약이 훨씬 효과가 좋지만, 깊은 곳까지 균이 들어가 있다면 바르는 약으로는 효과가 없고 먹는 항생제를 먹어야겠지요. 첫째는 후시딘, 상처엔 후시딘. 제가 어릴 때부터 사용했으니까 벌써 30년도 넘게 사용된 약입니다. 후시딘산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주성분인데요. 처음 발견할 때는 원숭이 똥에 있는 곰팡이균을 발견하고 그 곰팡이균에서 이 성분을 추출해냈다고 합니다. 다쳤을 때 상처가 나면 피부에 있는 균들이 감염될 수가 있는데, 그 균을 죽여서 상처가 덧나는 걸 막아주는 목적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1에서 2회 정도 일주일 내로 사용하는 거를 권하고 있는데, 저처럼 후시딘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후시딘 스테로이드, 이런 검색어가 종종 보이는데 현재 사용 중인 후시딘 연고에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비슷하게 생기긴 해서 흡수가 빠르다는 장점은 있지만요. 스테로이드가 함유되어 있는 후시딘으로 후시딘 히드로라는 제품이 따로 나와 있어요. 후시딘산 나트륨에다가 스테로이드 성분을 섞어 놓은 건데, 이 스테로이드 성분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조금 더 있죠. 3세 미만에서는 금기라고 약전에는 되어 있는데, 사실 성분 하나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애들한테도 다 쓸 수 있는 성분들이라서 아주 소량 급할 때 쓰는 정도는 괜찮겠습니다. 후시딘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건 내성균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이걸 쓰다 보니까 이 후시딘산 나트륨에 대해서 내성을 갖고 있는 피부균, 우리 피부에 많이 묻어있는 황색 포도상 구균, 얘네가 이제 피부 감염이 있을 때 주로 문제가 되는데, 이 황색 포도상 구균들 중에 메티실린이라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MRSA라는 내성균들, 이 내성균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후시딘이 잘 안 듣는다고 해요. 그래도 나머지 절반에서는 듣는다는 얘기니까 급하면 일단 쓰시면 됩니다. 물론 오래 더 쓰다 보면 내성균이 좀 더 생길 수는 있겠죠. 두 번째는 마데카솔. 정확한 명칭은 마데카솔 케어 연고예요. 그냥 일반 마데카솔 연고랑은 좀 다릅니다. 마데카솔 케어 연고에는 네오마이신과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흔히 말하는 병풀, 요 성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균도 잡고 피부 재생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원래 존재하고 있던 피부가 자기 모양을 찾아가는 재생을 돕는 거기 때문에 항문에 바른다고 해서 똥구멍이 막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데카솔 케어 연고가 아니라 일반적인 마데카솔 연고에는 항생제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피부 재생을 돕는 생약 성분들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조적인 상처 치료제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보고 목적에 맞게 잘 사셔야 돼요. 후시딘이랑 마데카솔 케어 연고를 굳이 나누자면 다치고 나서 한 2-3일 정도 지난 이후에 사용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한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집에서 애들이 그냥 다친 정도에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거 급하면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아요. 이 마데카솔도 앞서 말씀드렸던 후시딘 히드로처럼 스테로이드 성분이 추가가 되어 있는 연고가 있는데, 이름을 잘 보시면 복합 마데카솔이라고 써져 있는 연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논란의 마데카솔 분말, 뿌리는 마데카솔, 이게 사실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좋은 약이에요. 좋은 약은 맞는데 제발 다친 다음에
병원 오기 전에 이거 뿌리고 병원 찾아오지 마세요. 이거 성분 잘 보면은 얘도 그냥 센텔라 아시아티카, 아까 말했던 병풀, 피부 회복 돕는 목적에 그 성분만 들어가 있어요. 항생제 성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 초기에는 의미가 없기도 하고요. 만약에 찢어진 상처, 꿰맨 상처, 아니면 흙밭이나 뭐 산길, 자갈밭, 모래밭 이런 데서 굴러서 피부 같은데 막 흙이나 유리조각 같은 게 박혀 있을 때 이걸 뿌리면 피, 진물, 마데카솔 분말 이런 게 막 섞여서 상처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물질들을 깨끗하게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분말도 사실 이물질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 닦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엄청 세게 팍팍팍 닦아야 되기 때문에 2배로 아파요. 그래서 만약 다쳤는데 뭐 베었거나 찔렸거나 아니면 찢어졌거나 아니면 상처가 너무 지저분하다 이래서 응급실로 바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상처면 그냥 물에만 깨끗이 씻으시고 연고 정도는 괜찮지만 분말은 제발 좀 뿌리지 마시고 그냥 밴드나 거즈 같은 거 깔끔하게 덮어서 병원을 찾아오세요. 세 번째는 에스로반, 과거에 박트로반, 베아로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연고들도 같은 무피로시인 성분의 연고들입니다. 회사만 다르지 성분은 똑같아요. 앞서 얘기했던 후시딘에 비하면 피부 균주에 대해서 내성균이 조금 적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후시딘이나 마데카솔이 듣지 않을 때 무피로신을 쓰면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하나 정도는 상비로 두시는 편이 괜찮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은 안 되는데, 아니 뭐 정확히 말하자면 굳이 처방하나 약국 가서 그냥 사는 어차피 가격이 똑같아서 굳이 병원에서 처방을 하지 않는 복합 항생제 연고가 있는데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건 바네포 연고라는 게 있어요. 바시트라신, 네오마이신, 폴리믹신 B라는 3가지 성분의 항생제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연고이기 때문에 약이 조금 더 균에 잘 들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이런 느낌인데 셋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안에 있는 폴리믹신 B라는 성분은 이 피부에 있는 균보다는 주로 눈 같은 데 있는 녹농균이라는 균에 조금 더 잘 듣는 성분인데요. 그렇다고 이 연고를 눈에 바를 수도 없고 피부 감염에서 이 녹농균이 나오는 경우는 좀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상처에 쓸 수 있는 연고고, 같은 이유에서 우리 안연고 있잖아요. 안연고도 급하면 피부 감염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약에 3가지 항생제 성분을 섞어놨다고 했는데 만약에 집에 후시딘, 마데카솔, 케어 연고, 에스로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구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의 상처에 이 중 2-3가지 정도 연고를 같이 사용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는 것, 오늘 제가 얘기 드렸던 3가지 연고, 뭐 굳이 말하자면 4가지 연고, 이거는 상처, 다쳐서 생긴 상처나 화상 정도에만 바르세요. 그 외에 입 주변이나 입술에 뭐가 났다든지 두드러기라든지 목이 물렸다든지 여드름 상처 이런 것들에 사용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눈 주변에 생긴 상처도 사용하는 건 권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연고도 연고인데 상처 자체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만약 다쳤으면 일단 수돗물로 깨끗하게 상처부터 씻어내세요. 그 다음에 연고 바르고 밴드 붙이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수돗물로 씻어내는 게 너무 아프거나 아니면 상처를 보는 게 무서워서 못할 것 같으면 병원을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생리식염수 큰 거 한 통 사가지고 상처에다가 부으세요. 상처에 수돗물이 닿는 것보다는 생리식염수가 닿는 게 덜 아픕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